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저희 학원생들이 간호 공부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청취하면 좋을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심화학습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교감신경 흥분에 대해서 봐보고 싶은데요. 자,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율신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게요. 자율신경이라는 말을 우리 듣고 있죠? 자율신경, 말 그대로입니다.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조절이 되는가? 우리 신체의 기능이 가장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하려는 거죠. 자,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전혀 반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기량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율신경이 흥분하는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이겠는가? 이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스트레스를 바짝 받았습니다. 매우 불안합니다. 어두운 곳에 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 우리 몸은 바짝 긴장이 되어지고 그 상황에 맞춰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반응이 있을 거거든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눈을 그린 겁니다. 눈을 그렸는데요. 자, 눈의 가운데, 한가운데, 이거를 우리는 동공이라고 하죠. 동공의 사이즈가 이처럼 커질 건가? 아니면 다시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동공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있는데, 가운데 동공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자, 동공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의 현상이고요. 동공이 이처럼 작아지는 것은 맞아요.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자, 부연 설명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갔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어때요?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자율신경이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건데, 자, 안구의 빛이 들어오는 양, 이것을 빛투과량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안구의 빛의 투과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빛의 투과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자,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동공을 확장시킵니다. 동공을 확장시켜서 빛이 많이 모이도록 하는 거죠. 어땠을 때요?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또는 바짝 긴장을 했을 때도 동공이 확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교감신경은요, 밝은 곳에 갔어요. 밝은 곳에 가면 어때요? 빛을 많이 안구로 데리고 오지 않아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구에 빛의 투과량을, 빛투과량을 어떨까요? 늘릴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맞춥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공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즉 축소되는 거죠. 동공이 축소됩니다. 자,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죠. 축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동공이 확장되는 것은 확산된다, 산동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와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우리 동공의 사이즈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건 지금 동공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고요. 얘는 동공이 아주 작죠. 자,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는 밝은 곳에 갔을 때 안구의 빛의 투과량을 굳이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보이니까 동공은 축소될 겁니다. 그에 비해 교감신경 흥분했다, 어두운 곳 또는 바짝 긴장했다. 자, 어두운 곳에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구의 빛의 투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동공의 사이즈를 키웁니다. 자, 이것은 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자,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와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는 이처럼 정반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이걸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시요. 이렇게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자,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자, 만약에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상황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매우 편안하고요. 안정돼 있고 기쁘고 즐겁고 밝은 곳에, 어두운 곳이 아니라 밝은 곳. 그렇다면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건데, 이처럼 우리 몸은 어떠할 때는 반드시 교감신경이 흥분해 줘야 하고 어떨 때는 부교감신경이 흥분해 줘야 되는데, 이처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신경, 이거를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꼼꼼히 하나씩 자,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 우리 몸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 자, 함께 봐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동공,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교감신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공은 써볼게요. 동공은 확장됩니다. 동공은 확장된 거고요. 이렇게 동공이 확장되면서 또한 누선은 눈물샘을 말하거든요. 누선 분비는 억제됩니다. 이것은 억제됩니다. 자, 이 점을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이래서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냐? 자, 눈물이 눈에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눈이 뻑뻑하지 않을 건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누선 분비, 즉 눈물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자꾸 인공누액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또한 자, 이번에는요, 입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편치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 자, 타액 분비가 감소합니다. 타액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구강 건강이 잘 유지되기란 어렵겠죠. 그래서 구내염이 잘 생겨질 겁니다. 혓바늘이 돋고요. 그다음에 아프타염이라고 하는데 구내염이 생겨지면서 매우 불편감이 생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뭔 말요? 요즘에 자꾸 입에 혓바늘이 돋고 구내염이 생겨서 힘들어. 너 스트레스 받았나 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잠깐 여기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 볼게요. 어떨 때 교감신경이 흥분하는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긴장감이 주어지며 매우 불안하다, 또 어두운 곳에 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기관지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확장됩니다. 기관지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확장이 되어집니다. 자, 볼게요. 그런가 하면 폐 기능도 좋아지거든요. 자, 폐 기능은 전체적으로 좋아집니다. 즉, 더 정확히 말해볼게요. 기관지는 확장되고요. 그리고 호흡이 증가됩니다. 호흡이 증가돼요. 그렇대요. 그런가 하면,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이렇게 지금 심장을 그려봤습니다. 자, 심장의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 심장 기능도 폐처럼 기능이 업됩니다. 그래서 박출력이 높아지고요. 물론 박동수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잠깐 설명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폐 기능 업, 심장 기능 업.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관지가 확장되고 호흡이 증가하고 심박출력이 높아진다. 자, 이 점을 가지고 우리는 자, 제가 이런 표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지금 심폐기능이 업된다. 자, 여기서요. 아주 심각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 즉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중에 의사가 자주 반복적으로 투약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심폐를 살리려고 합니다. 심장과 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살리려면 심폐 기능이 알겠죠. 심폐 기능을 업 시켜야 돼요. 고로 이때 무슨 약을 투약하니? 그러면은 교감 신경 흥분제를 투약한다.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 교감 신경 흥분제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에피네프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로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심장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혈관들도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모든 혈관들이 수축이 됩니다. 써볼게요.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슈크에 빠져서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교감신경 흥분제가 필요하겠네요. 이것은 혈압을 상승시킨다고요. 이 점으로 들어가서 볼 때도 이것도 어때요? 생명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 이 점 아주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싶고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자, 이렇게 교감신경 흥분은 꽤 좋은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도 하나 드려볼까요? 아까 전에 교감신경 흥분하면 기관지 확장이 된다 그랬죠? 고로 천식이 뭐냐면 알러지성 질환이죠. 천식 환자의 기관지 확장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뭐니? 그래도 교감신경 흥분제를 씁니다. 천식 환자는 기관지가 수축 경련을 일으키는 뭐예요? 알러지성 질환이죠. 이럴 때 교감신경 흥분제를 사용함으로써 천식의 아주 심각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이 점도 꽤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천식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쓴다 말고도 아미노필린, 벤토린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음에 또 공부할 때 설명 더 넣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여기 지금 우리는 이제 교감신경 흥분 반응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위장관을 보겠습니다. 위장관을 보면요. 자, 위장관에 장이, 대장 이렇게 소장, 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위장의 기능은 다운됩니다. 그러면 심폐기능과는 반대가 된다라는 점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다운된다라는 얘기냐? 자, 볼게요. 위장 운동이 위장의 운동이 즉 연동 운동이라고 하겠죠. 위장 운동이 다운되고요. 그다음에 소화액 분비도 감소합니다. 소화액 분비도 감소할 거고요. 또한 사실은 소화를 시키지는 않으나 위장관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점액이라고 합니다. 점액 분비도 감소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액은 위산으로부터 위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 역할을 하는 즉 코팅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감소가 되어집니다. 또 볼게요. 자, 우리 항문에는요. 이 부분이요. 항문에는 내항문 관략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항문 관략근. 내항문 관략근은 관략근이 뭐죠? 수축과 이완이 가능한 근육을 관략근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항문 관략근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동안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교감신경 흥분하면
이처럼 중요하게 비교해두면 좋겠네요. 위장 기능은 다운됩니다. 그래서 장운동도 안 되고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자, 이래서 생겨질 수 있는 질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장관의 기능이 다운돼서 장운동이 안 되고 소화의 분비가 안 되면 이거는 소화불량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식 그러면은 천식이래. 죄송해요. 점액 분비가 감소됐다. 점액 분비가 감소된다면 위장관의 코팅이 벗겨져서 소화성 궤양이 발생합니다. 소화성 궤양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 또한 교감신경의 흥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장운동은 안 되는데 뇌항문 관략근이 열리지 않고 꽉 닫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배변이 어렵겠죠? 그래서 변비라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함으로써 위장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지는가를 봤고요. 요번에는요, 자, 여기 이렇게 좀 진하게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신장이 있고요.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요, 방광근이 이완돼요. 오줌을 누려면 방광근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완되고요. 이 부분 여기 근육, 자, 이것을 뇌요도 관략근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뇌항문 관략근이나 뇌요도 관략근은 의지와 무관하게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뇌요도 관략근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방광근은 이완되어 있고 뇌요도 관략근은 수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을까요? 네, 맞아요. 배뇨장애가 발생하겠죠. 배뇨장애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감신경 흥분 자체만 갖고도 많은 질환이 생겨질 수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만 더 볼게요. 피부는 아주 창백해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피부라고 한번 써볼게요. 피부는 왜 창백해지냐 하면 혈관이 수축하기로 했죠. 그러니 피부는 창백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땀을 흘릴 때는 열이 나니까 해열을 시키기 위해서 땀이 나야 맞는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땀이 많이 납니다. 즉 한성은 땀샘을 말하는데요. 한성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런데 열이 나지도 않은데 땀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땀을 우리는 식은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차고 축축한 피부가 되죠. 차고 축축한 피부.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면 어디선가 땀이 확 나는 것은 교감신경 흥분 반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우리 몸에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쭉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함에 따라 우리 몸에는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가로 요점을 한번 정리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교감신경 흥분하면 신체의 반응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가? 자, 동공의 확장, 그리고 눈물이 잘 나지 않으니 안구 건조증이 될 거다. 그러겠네요. 또한 타액 분비가 잘 되지 않으니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위장의 기능이 다운돼서 위장 운동이 안 되고 소화액 분비 안 되죠. 소화불량이 발생하겠네요. 점액 분비가 안 돼서 코팅이 안 되니까, 즉 위장관의 코팅이 벗겨져 버리니까 소화성 궤양, 위장벽이 헐어 들어가는 소화성 궤양이 발생하겠죠. 장운동 안 되고 뇌항문 관략근이 수축하니까 변비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방광 근육이 이완하고 뇌요도 관략근이 수축을 하면 맞아요. 배뇨장애가 발생하겠죠. 그런가 하면 피부들은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것이 교감신경이 흥분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물론 많죠. 이것 말고도 교감신경 흥분하면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다양한 신체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